가능하면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중3 반이기 때문에 아이들 여기서 한 3시 반 정도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서 제가 이제 조금 말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처음에 알리기로 보내드렸던 내용에서 더 추가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오늘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지루하시면 조금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도입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도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물론 진학하고 진로하고 같이 관련은 되는데 조금 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둔다는 거는 영재고나 과학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왜냐하면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는 순간 이제 문과 계열이라든지 이런 데 진학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 수학학을 60% 이상을 교육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과학 얘기를 드리면 일반고는 한 30% 정도 합니다, 수학과학을. 그리고 그 과학 중점학급은 한 45% 정도.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60% 정도를 수학과학 과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국어나 이런 데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으로 간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고, 실제적으로 영재고를 통해서 아예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가끔은. 근데 그 학생들이 이 국어나 이런 데 좀 힘들어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고나 외고나 국제고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 계열이 좀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나 일반고를 간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선택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뀌었는데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기본 그 바탕이 뭐냐면은 선택 중심,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에서부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고나 자사고를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열은 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정확하게 나는 무슨 과를 가겠다라고 결정은 아니더라도 그 관련 계열은 좀 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교 선택이나 대입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모든 고등학교들은 교과목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2015 개정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그 다음 통합교과, 문이과 통합. 그러니까 저 원래 시작은 뭐였냐면요, 문이과를 없앱니다. 그리고 그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를 다 배우고, 그리고 최초의 계획에는 그것도 수능에 넣는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 기호 형태로 보자면은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면서, 교육과정이 돌아가면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아이들 고등학교 운영이라든지 고등학교의 평가라든지 수능 평가까지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작년에 이미 수능 방식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뭐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1년 유예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1년 유예를 시켜서 뭔가 큰 변화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유예를 시켜서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공부는 여기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 맞춰서 일단은 과목을 배우는데 수능은 또 예전 방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고1 들어가면은 어쨌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축이 들어가면은, 일단 고등학교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수업 교과목 편성들을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편성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 자체가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고교 학점제는 미뤄졌죠. 왜냐하면 이건 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다 보니까 미뤄져서 이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부분 도입을 하고 2025년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이 아이들은 일단은 부분적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들이 초등학생 한 4, 5학년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수능도 좀 바뀌었죠. 원래는 수능도 제가 최초에 요 그림이라면 이 밑그림대로라면 수능도 절대평가로 다 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학점제를 운영한다는 건 지금 이제 상대평가를 하려면 분모가 중요하잖아요. 100명이 들으면은 1등급이 4명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평가하는 게 그럼 그거의 바탕은 절대평가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다 미뤄지고 수능도 초유의 뭐 이런 유예를 시키면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쨌든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해서 8월 17일 내려왔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절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갑니다. 이 부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절대평가가 된 거는 기존에서 바뀐 거는 제1의 문법만 그리고 상대평가인데 저것도 이제 뭐 선택, 공통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시는 30% 이상. 이게 정시 30% 이상이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죠? 근데 별로 변한 거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수학, 국어나 이런 거는 공통 선택. 그리고 사탐, 바탕은 아예 너는 문과니까 사탐을 들어라. 너는 이과니까 바탕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다 통틀어서 17개의 과목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뭐 의대를 가는데 뭐 사회문학이나 이런 걸 듣고 오는 아이를 반겨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교 안에서 전형 계획을 발표를 해서 아마도 이제 가산점 같은 거로 유도를 해서 아니면은 뭐 의대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물리를 반드시 듣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 그 최초의 대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거죠. 지금 고1 아이들이 이거대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평가는 이거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1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공통 과목이 있죠. 공통 과목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고1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역을 기초 탐구, 이쪽에 보면 예술체육, 체육예술, 그 다음에 생활기억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고1 때 이 공통 과목을 다 배웁니다. 문과, 이과 없습니다. 부분 전부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써진 거는 국어하고 수학 중에 파란색으로 써진 거는 무조건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공통으로. 그러니까 국어는 지금 현재 그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이 국어가 4개 영역을 이걸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줄여서 독서하고 문학은 무조건 배우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법과 작문, 그다음 언어와 매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라는 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2학년 때 대부분은 고등학교들이 편성을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학은 수원, 수투,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확통이나 미적분야학이나 기하는 최초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출제를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학계 쪽이나 이런 데서 수학계 쪽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기하를 왜 빼냐? 원래는 이름이 기하 벡터였죠. 근데 벡터 쪽이 빠지고 그냥 기하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그대로 절대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과학 쪽은 이만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중에 2과목들 있죠.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다 합치면은 17개거든요. 17개 중에 자기가 2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하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 다음은 요거는 고등학교에서는 9등급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고2 때 배우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도 기존에 9등급제로 운영합니다. 9등급제는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11%, 3등급이 23%. 그 다음 4등급까지가 40% 이렇게 해서 등급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진로 선택은 이거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하면은 성취평가제인데 중학교에서 성취평가제 중에 예체능비 하는 거 있죠. A, B, C 3등급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하를 내가 듣겠다 그러면 기하 같은 경우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3등급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진로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를 아이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진로 쪽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느냐가 바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은 어떤 그 성취평가대로 가도 무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됐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성취평가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예를 들자면 그냥 미술체육 이렇게 예체능비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교 선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휘문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 경기고등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럼 그 학교에서 어떤 거를 교과목이 어떻게 편성되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과학의 2과목을 들어서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과학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고 싶은데 근데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부모님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림이 있죠.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에서 사이트에서 그냥 네이버에서 학교 알림이 치신 다음에 여기 휘문고등학교 교육과정 치시면요. 올해 휘문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편성표가 나오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휘문고등학교 아니면 경기고등학교 교육과정 치시면은 제가 이제 검색해서 본 걸 보겠습니다. 이게 휘문고등학교 거거든요. 그럼 이건 올해예요.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지침이 되냐면은 이 부분이 어쨌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성을 한 거죠. 교사 수급이나 학생이 원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보면은 모든 학교 지정이 있습니다. 학교 지정. 학교 지정은 아까 얘기했던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들 있죠? 그거하고 이쪽에 뭐냐면은 진로나 일반인데도 학교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일단 여기 보면 1학년 때 몇 단위 언제 배우고 이런 게 있고 2학년, 3학년은 선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학 쪽만 제가 볼게요. 올해 학생들입니다. 제가 휘문고하고 경기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한번 받아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학교 지정은 여기 고1 때 수학 모든 학교가 배우겠죠. 공통 수학이니까 이거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고2 때도 수원, 수투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모든 학교. 왜냐하면 이건 수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3 때는 휘문고등학교는 고3 때 확통을 지정을 했어요. 모든 학생이 확통 듣는 거죠. 확통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가서 선택은 휘문고등학교는 국수, 영을 통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반면에 경기고등학교는 수학 쪽에서 확통이나 실용수학이나 경제수학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좀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계열을 이렇게 해서 전공을 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3학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사실 수학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3학년 때도 미적분화 확통, 뭐 수학과정 방법 기하.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2학년, 3학년 때 확통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으로 갔습니다. 근데 휘문고는 아예 지정을 해버렸죠. 모든 학생이 다 듣는 거고 선택은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도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제가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이번에 2022년 대입제도 방향과 개편된 방향과 고교 혁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봤더니 그 조회수하고 다운된 게 그 자료 보도 자료에 교육부에 있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이건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다 합치면은 뭐 하고 또 관련 사람들 합치면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교육부에서 다운된 거는 10,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8월 17일 날 대입제도 개편하라고 고교 혁신 방향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일단 교육부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 가지 사이트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교육부 사이트하고 보도자료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 있고요. 거기에 심지어는 수능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분석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교육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뭐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나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대학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받으셔서